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내년에 새롭게 바뀌는 청약제도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부동산 대책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특히 세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좀 혼란스럽고 헷갈리는데, 내년에 청약제도 부분에도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시는 대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숙지하시고 청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먼저 특별공급제도에서 새롭게 바뀌는 부분인데, 올해는 몇 가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내년에도 소득 요건이 더 완화가 되고 일반 공급이 좀 확대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건데, 내년부터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그 의미는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한번 완화를 했는데 더 완화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공공분야 경우에 현재 100%, 맞벌이는 120%인데 이 요건을 완화해서 우선 공급 70%는 기존이랑 똑같이 100%, 맞벌이 120%를 유지하는데, 일반 공급 30%분에 대해서 130%로 완화하고 맞벌이 같은 경우는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120%였고 맞벌이 130%였고 6억 이상 분양주택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130%, 맞벌이 140%였는데 이 요건을 완화해줘서 130%, 맞벌이 140%까지 소득 조건을 완화해준다는 얘기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우선공급 75%에 100%, 맞벌이 120%였고 일반 공급 25%는 120%, 맞벌이 130%였는데 우선 공급에 대해서는 100%, 맞벌이 120%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140%, 맞벌이 160% 소득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내용이고, 그 배정 비율도 우선 공급이 75%였는데 70%, 일반 공급이 25%였는데 30%로 일반 공급분을 늘려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완화해준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공공분양은 100%였고 민영주택은 130%였는데 이 요건을 완화해서 공공분양 우선분양 70%는 100%를 유지하는데 일반 분양 30%에 대해서는 130%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얘기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급 70%에는 130%를 유지하는데 일반 공급 30%는 160%로 소득 기준을 완화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게 되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같은 경우 연봉이 지금 1억 넘는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실소유자 무주택자를 보호를 한다. 그런 취지로 소득 요건을 완화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경우는 20, 30대 분들한테 청약시장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완화 대책을 세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20, 30대 청약가점이 얕으신 분들한테는 이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이 기회가 될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청약시장에서는 이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청약시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 똑같은 물량에서 공공분양, 일반분양 기준을 바꾸고 특별공급에 숫자를 더 주고 일반 분양분을 축소하고 결국은 동일한 공급 물량에서 여러 가지 기준만 지금 바꾸는 상태이고, 청약가점이 얕은 20대, 30대를 위해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에 이런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됐던 분들이 해당이 되는 그런 기회도 생기는데, 반면에 청약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신혼부부 생애 최초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면서 당첨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20, 30대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공주택 물량 중에 일반 배정 물량 3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공공주택 물량은 추첨제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30%를 일반 배정을 하고 이 추첨제를 도입해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 30대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30%라는 수량도 작은 수량이 아니고 이 추첨제라는 거는 누군가는 또 당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활용하셔서 청약의 기회를 이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주택경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관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해서 2021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 보도자료를 발표했었는데 내년부터 시행은 되지만 확정적인 일정은 조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양권에 대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세제 기준을 강화하고 전매 제한자 처벌을 이제 강화하는 이런 개선 사항이 있는데 세제 기준은 어떤 식으로 강화하냐면 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에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에 대해서 처벌이 이제 강화가 돼요.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경우 1년간 내 청약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동안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전까지는 이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 개념이었는데 이제 분양권 전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부동산 대책 중에 분양권은 주택의 개념에 포함하는 인식이 있고 그런 불법 전매에 대해서도 처벌을 점점 강화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면 분양권 취득을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시나 양도세 산정시에 주택수에 다 이제 미포함됩니다. 근데 올해 이제 8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시에는 이미 8월 12일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양도세 산정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됐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나 양도세 산정시에 모두 이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거주 의무 기간이에요. 특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에 이 거주 의무 기간이 2021년 2월 19일부터 확정적으로 지금 적용이 됩니다.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고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이 적용되고 이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인 경우에는 3년, 80%에서 100%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에 이제 당첨이 된 경우에 거주 의무 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청약시장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지금 분양가가 거의 지금 7, 8억 이상은 돼요. 일단 청약해서 당첨되기 힘들지만 당첨되고 나서도 이 자금 계획 마련하는 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계약금 정도를 겨우 마련을 하고 중도금은 대출로 이제 납부를 한 상태에서 이 잔금 시에 자금이 제대로 마련 안 되는 분들은 이 전세를 놓고 몇 년 동안 자금을 모은 다음에 본인이 입주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게 되면 이 전세를 놓을 수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 규제 지역이니까 대출이 LTV 4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60%의 자금은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청약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분양 금액이 한 8억 정도로만 예상을 해도 8억에 60%면 4억 8천 정도는 내 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야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내가 입주를 해서 그 아파트를 내 소유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게 되면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가점이 높더라도 자금이 준비가 안 되면 섣불리 이제 청약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고 청약 시장 자체에서도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청약을 이제 할 수 있고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청약 시장에서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모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이 무주택인 실수자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이면서 실수자들한테는 이 LTV 40% 적용이 아니라 LTV 적용을 60%든지 70%든지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는 당분간은 이런 완화책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하신 무주택 실수자분 같은 경우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청약을 준비하실 때 이 자금 계획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짜시고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사전 청약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이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사전 청약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본 청약을 하기 전에 1년이나 2년 전에 아파트를 이제 조기 공급하는 형태로 일단 당첨이 된 후에 본 청약까지 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를 하면 100% 이제 입주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전세 가격도 지금 상승을 하고 청약 시장이 이제 과열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아파트 공급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이제 향후 이제 공급 대책을 세우면서 이 사전 청약 제도를 활용해서 미리 이제 청약을 받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그런 이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요건은 해당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이제 구성원인 동시에 청약저축 가입자고, 특별 공급의 경우는 소득 요건과 부양 기준이 이제 추가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숙지를 해 놓으시고, 사전 청약 물량 및 시기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3기 신도시 이제 포함해서 수도권에 지금 6만 가구 정도가 이 대상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특히 전세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청약시장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고 당첨 가점도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을 준비하는 특히 30, 40대 같은 경우 이 청약을 포기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 중저가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청약을 이제 포기하고 어떻게라도 지금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시는 층도 생기고, 그렇지만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예요. 청약을 이제 시청해서 청약 당첨되는 게 인기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3기 신도시부터 해서 사전 청약도 받고,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이제 줄어들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이제 아파트 분양 물량은 나오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뀌는 청약 제도를 사전에 미리 이제 숙지를 해 놓으시고 내년에 청약을 준비를 이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